신당역 살인범 추가로 밝혀진 범행 정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전주환이 경찰에서 구속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사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과거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 등 전과 이범을 갖고 있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로 범죄 정황들이 추가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보니까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범죄라는 정황들이 있어요. 네, 지금 전주환이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을 내세우면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피해자가 수차례 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고소를 한 건데요. 첫 번째 고소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인생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의 그 내부 전산망에 접속을 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당일 두 차례를 포함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근무 정보를 알아낸 뒤에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범행 당일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점퍼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점퍼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뒤집어서 입을 경우에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옷 색깔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옷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범행 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서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확인이 안 되도록 하는 앱을 설치했다고 하는 사실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거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범행인지 네. 알겠는데 아까 말씀이 사전에 또 전과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이범의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두 차례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18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울교통공사에 입사를 했던 연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전과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그러네.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입사 과정에서 전과 전력이 사전에 검증이 되거나 아니면 걸러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사의 입사 기준에 이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입사 탈락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공기관의 인사규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전주환에게 일단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고요. 지금 전주환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끝내게 되면 오늘 중으로 아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